부모가 이렇게 원해서도 아니고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한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생각이 안 난다. 나 말하려는 게 네, 안녕하세요. 쌤정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사립 고등학교 2003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쌤정 이사장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정입니다. 오늘 우리 캣짱 운영자님이 또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사립 고등학교 프라이빗 하이스쿨 센츄리 하이스쿨이라고 2003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립 학교들이 많긴 하지만 또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또 저희가 또 밴쿠버에서 또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은 많이 없고 다른 외국인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센츄리 하이스쿨은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사립으로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까요? 지금 BC에 있으니까 뭐 UBC 대학 같은데 무슨 과를 뭐 사이언스를 가야 된다 그러면 뭐 바이오라든가 케미라든가 피직스라든가 이런 가서 중요한 과목들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전반적인 모든 이렇게 이과 계통, 문과 계통, 다양한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또 음악 밴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전반적인 그런 과목을 오퍼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데, 저희 같은 사립 학교들은 약간의 특수성, 이렇게 뭐 문과를 가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또 이과를 갈 학생들은 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약간 그런 게 좀 다르다고 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중국계 학생들이 저희 학교는 많아요. 많고 또 한국인들은 뭐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로컬 애들 위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립과 사립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뭐 공립 사립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대부분 이제 공립 위주로 많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은 다 무료이고 사립들은 전부 다 이제 튜이션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립은 공립의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립의 한 2배 정도의 또 학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립 학교로서 공립 사립 그러면 뭐 다들 장단점이 있지만 뭐 공립이 좋다, 사립이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학생에 따라서 이 학생이 공립에 가면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아니면 사립에 가면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아니면 또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를 뭐 꿈꾸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또 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간다든지, 그런 여러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학교의 선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공립이 좋고 사립이 좋고 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네임밸류 때문에 밴쿠버에서도 뭐 탑 뭐 10, 뭐 사립 공립 막 이렇게 또 리스트가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많이들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
자기 애들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학교를 선택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이 공립학교가 아닌 이곳 센츄리 하이스쿨 사립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마 저보고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유학을 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생이 여기 와서 뭐 한 1년만 있으면 영어를 아주 잘할 거다. 그리고 이쪽에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대학을 쉽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2, 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다고 생각을 하고 2, 3년 여기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0명이면 한 2명, 3명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공립 같은 데는 이제 한국에서 뭐 유학을 가다 보면 1년 또 많게는 2년 정도 그 ESL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정규 과정으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19살 돼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립 학교에 오면 저희는 이제 공립보다 규모도 작고 또 학생들도 또 작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셀러들이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1년 걸릴 걸 저희는 이제 1년 3학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1월, 5월, 9월 이렇게 3학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4달 만에 모든 공립에서 하는 1년 과정을 다 끝마치죠. 그렇다고 이제 이 학기 과정이 작다고 이렇게 막 공부를 적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미니스트리 오브 에듀케이션 이게 문교부에서 이렇게 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 시간이라든가 그것은 다 똑같거든요. 이제 공립은 1년 동안 공부를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뭐 월화수 뭐 아니면 뭐 월수 금 한다든지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풀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가르치는 시간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3학기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ESL을 하든 정규 과목을 하든 이렇게 다시 페일하면 다시 또 리테이크 해가지고 재수강 해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또 다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세이브 되고 ESL 1년 하는 것보다 정규 과정 2번 페일하고 이제 한 번을 더 하는 게 사실 이제 결과로 따지고 보면 저희도 이제 많이 그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통계도 내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영어 습득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립은 뭐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교육 방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든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쉽게 적응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공립보다는 많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해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도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의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꼭 센츄리 하이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들 각자 나름대로 자기 학교 또 특성 있게 다 이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서비스도 제공을 할 건데 저희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각자 카운셀러들이 그 1인당 30명 정도 이렇게 학생 비율로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이렇게 성향 파악이라든가
뭐 장래 희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주일에 2번씩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 너는 기술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너는 뭐 그 인문계 가는 것보다 너는 뭐 사이언스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든가 이제 그 각 과목별 성적 그런 거 다 토대로 해가지고 대학 갈 때까지 다 그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자녀의 특정 대학 진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렇게 원해서도 아니고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그 해주는 거, 그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냥 또 전과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많지만 여기는 그래요. 이제 한국은 뭐 부모님들이 뭐 변호사가 되라, 뭐 의사가 되라, 막 그런 약간 뭐 프레셔를 줘가지고 학생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쪽 그 캐나다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난 대학 안 갈래요. 칼리지 가서 그냥 2년제 칼리지 가가지고 빨리 잡을 잡을래요. 그러면 다들 오케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만큼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상 이제 그런 것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 네임 밸류 맞춰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예, 이제 과가 중요하지 학교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잡을 잡는 거.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한 1, 2학년 또는 3학년 정도 된다고 할 경우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방법보다 뭐 중1, 2 그러면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쁜 아들, 딸 이렇게 너무 어린데 먼 타국 땅까지 보낸다는 게 사실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들한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면 또 반드시 또 유학을 보내야 되는 또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남들이 보내니까 가는 유학 그게 아니고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도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리더라도 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릴 때 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유학을 오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뭐 영어에 전 지장이 없는 애들인데 그렇게 늦게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너무 어릴 때 보내는 것보다는 또 그래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이도 있고 자기 컨트롤도 할 수 있을 때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또 늦으면 2학년 정도는 보내가지고 여기서 1년, 2년 더 이렇게 뭐 재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늦게 오다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들 또 밖에 보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부모님의 욕심보다 애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런 유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이 캣장 이 운영자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께 좋은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